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사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필기 관련해서 아무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사항. 여러분이 왜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가? 왜냐? 그거는 여러분이 뭐 이거겠죠? 전기기능사 자격이 필요해서죠, 이거? 자격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방법은 이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자, 무엇을 할 거냐입니다. 무엇을. 자, 전기기능사 자격은 따고 싶은데,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은 큐넷에서 발표한 출제 기준을 공부해야 됩니다. 출제 기준. 자, 출제 기준대로. 자, 그러면 전기기능사가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기능사에는 첫 번째, 전기이론과 다음에 이제 전기기기, 다음에 이제 3번에 전기설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이론이 물론 20문제고, 다음에 기기가 20문제, 다음에 설비가 20문제, 이렇게 해서 합계가 60문제입니다. 60문제. 자, 근데 기능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한 과목입니다. 이게 과목이. 만일 과목이 나누어져 있다면은 과목별로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기능사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합계 60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60문제 중에서 이거 60문제 곱하기 0.6, 즉 60%죠. 그래서 36문제를 맞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제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출제 기준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출제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전기 이론에는 뭐 전기 원리부터 뭐 ohm의 법칙, 뭐 플레밍의 뭐 법칙, 뭐 별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교류회로, 직류회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상당히 여기는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과목에는 기기가 있잖아요. 기기. 여기서 기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한 게 거기 이제 출제 기준에 보면은 뭐 이제 사실 주 이루는 거는 전동기, 뭐 발전기, 뭐 다음에 뭐 정류기, 뭐 정류기보다 저기 변압기를부터 먼저 할까요? 변압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변압기, 다음에 뭐 정류소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동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고요. 다음에 설비는 주로 이제 공사 재료가 나옵니다. 이거 예를 공사할 때. 공사 재료하고 공사의 방법, 다음에 이제 뭐 공기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즉, 여기는 주로 이제 기술 기준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술 기준. 그래서 이 출제 기준은 이제 여러분이 거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쭉 정리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럼 출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는 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기출문제. 즉, 그 큐넷에서 시행했던 그 기능사 문제는 이러한 출제 기준에 의해서 기출문제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시면은 여러분은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예요. 이거를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할 거냐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국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주로 근무했던 곳은 한전입니다. 그 한전에 근무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근무했던 곳이 이제 전력관리처. 예, 전력관리처라고 하는 데는 이제 각 이제 각 변전소들을 이제 종합 운영 관리하는 곳입니다. 즉, 송전과 변전 업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좀 근무했고요. 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소, 그리고 발전소 건설사무소. 이렇게 근무하고 또 이제 서울에서 시내 지점에서 이제 배전선을 관리하는 그 지점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격사항을 보시면은 제 자격사항이 좀 이제 특이합니다. 한번 제가,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가진 게, 물론 이제 전기 쪽이니까 이제 전기 분야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 기사하고 전기 공사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기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가 있습니다. 발전 설비. 다음에 정보통신. 정보통신에는 제가 이제 정보통신 기사가 있거든요. 다음에 농업 분야. 농업 분야는 이제 유기농업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자. 이제 종자는 산업기사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왜 썼느냐,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 이거 보시면은, 뭐 전기는 그렇다 치지만은, 뭐, 농업 분야, 과연 이 제가 이제 유기농업 기사하고 종자산업기사가 있는데, 이 자격증이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뭐 관련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격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다음에 그 에너지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사. 이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이거는 지금 2013년에 생긴 거죠, 지금. 그럼 바로 몇 년 전이거든요, 이거. 가장 최근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바로 공부한 비법은 이겁니다. 출제 기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출제 기준. 즉, 제가 뭐 이게 농업 분야에서 유기농업 기사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자격 시험을 따는 데 있어서 농업 서적을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유기농업 기사에서 나오는 출제 기준이 뭐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이제 타 분야도 좀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출제 기준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제 기준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 기준대로라고 하는 거는 출제 기준 범위 내에서 하는데 빠뜨리지 말라는 거다. 빠뜨리지. 그러니까 출제 기준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출제 기준 내에 있는 거는 확실히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제 기준을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다. 이거.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아다시피 그 우리나라 그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뭐 시험 볼 때 출제위원이 뭐 따로 출제를 한다기보다도 이미 문제가 데이터뱅크화 돼가지고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추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전기기능사 문제 이 필기는 기출 문제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풀면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2012년 것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 2월, 즉 2012년 그 1회의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풀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 차를 주면은 열기전력이 발생하는 거는 무슨 현상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입니다. 이게 두 개. 두 개 서로 다른 각 금속의 접속점, 온도 차를 뒀다. 그랬더니 열기전력이 발생했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만일에 금속이, A 금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 A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B 금속, 만일에 또 하나의 금속, 다른 금속, 즉 이런 금속, 이게 이제 B 금속이겠죠. 이렇게 B 금속을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접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접속점에 온도 차를 줬다.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B 금속 이쪽의 온도가 높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여기에 온도가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은 여기 온도차를 두면은 이 방향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어떤 열기전력이 흐르더라. 지금 이제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더라. 이 현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이.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재백 효과입니다. 즉 이 현상이 재백 효과입니다. 재백 효과. 그래서 그 재백 효과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기의 그 이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두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 차를 주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기 전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 이게 재백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여기서 이제 자석이 나옵니다. 자석. 그리고 이제 이 자석의 성질인데 문제는 틀린 거를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자석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막대 자석이지 않습니까? 이거? 만일에 한번 막대 자석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만일에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다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막대 자석에는 반드시 N극과 S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석의 극은 두 개입니다. 이거 N극, S극. 반드시 만약 이래 돼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력선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력선이 N극에서 출발해서 S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자력선이 만일에 자력이 강하면 자력선이 많겠죠.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N극에서 S로 가고 자력이 강할수록 자력선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력선은 반드시 평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즉 교차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즉 이렇게는 안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할 수는 없다. 이거 교차는 하지 않는다. 반드시 평행한다. 뭐 이건 이제 기본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그림을 하나를 더 그려본다면은 이런 그림도 우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만일 자석을 여기다 N극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S가 되겠죠. 다음에 또 막대 자석을 하나 뒀는데 여기가 N극이다, S다. 그리고 이걸 두 개 이제 고정시켰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이거를 안 움직이도록. 그래 놓고 보면 여기도 N극이고 N극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자력선은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자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이거를 저기 S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리는 못 가겠죠. 반발해 버리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N극과 N극이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이 경우도 똑같죠. 만일에 여기가 S다, 여기다 이쪽도 S다. 그래 또 만일에 N극과 그런데 만일 이제 여기가 N이고 S고 만일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S고 N이다. 그러면은 뭐 이 자력선은 뭐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뭐 아무튼 간에 이 N에서 S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대 자석에 대해서인데 틀린 거를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기에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N극과 S극이 있다. 그건 뭐 정확하니 이제 뭐 이건 뭐 가장 기본을 쓴 겁니다. 다음에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그래서 S극으로 간다. 이거 맞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할게. 반드시 평행하는 겁니다. 평행한다는 거죠. 자력선은. 즉 교차하지 않는다.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자력선은 평행으로 가지 교차하지는 않는다. 다음에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 그런데 고온이 되면은, 자, 고온이라고 했습니다.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됩니다, 이건 증가라 그랬죠. 감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증가를 굳이 따져본다면은 저온이 되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일에. 예? 자석이 저온이 되면 뭐 증가할 수 있는데 고온은 감소입니다. 감소.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이게. 그래서 자석은 고온이 되면은 자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4번이 틀린 얘기겠습니다. 이거 감소한다. 이거 4번 틀리고요. 다음 문제 이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이제 이 헬리다. 이거는 이제 이게 단위가 이러는데 요거 이제 읽기는 헬리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헬리의 코일에 25줄입니다. 줄. 지금 이거는 이제 읽기는 줄 이렇게 읽는 겁니다. Joule 이렇게 줄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저장됐다는 얘기예요. 저장.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어느 이제 회로가 이제 코일이라는 거에 이렇게 이게 이제